건대 양악수술센터장 김재승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그 양악수술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비대칭에 대한 양악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보면 이렇게 눈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코도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턱끝이 더 많이 삐뚤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양악수술밖에는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실제 얼굴을 보면 우리가 이제 눈, 코, 입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환자한테 동의를 받았지만 그래도 눈, 그다음에 코의 일부를 좀 고치고 머리 스타일도 고치고 그래서 눈을 고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됐네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이 봐주실 거는 턱이 얼마큼 삐뚤어졌나 이것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입술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 입술이 약간 우그러진다 그럴까? 그래서 웃어도 웃는 표정이 안 나와요. 마치 막 웃어도 뭐랄까 비아냥거린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환자 이런 비대칭이 심한 환자들은 자기의 그 의사 표현이 남한테 잘 안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조금씩은 느끼고 지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양악수술로 하는 것이 하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환자가 그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턱은 마치 기우뚱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전형적으로 양악수술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환자분은 이제 그 비대칭이 심해서 그 위치아랑 그다음에 아래치아 중심이 한 12mm 정도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대칭이 아주 심해서 1cm 이상이 되면 교정 전에 1cm가 이상이 되면 보험이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이럴 때 이 환자분은 광대도 했고 그 다음에 하악각도 수술했고 턱구 수술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나머지는 보험이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양악수술 치아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 있어서 이제 미리 치아를 보면 여기서 위 치아의 중심, 아래 치아의 중심. 보통 이 치아가 한 6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한 14mm 정도의 그 치아가 맞질 않아서 보험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물론 앞면에서도 안 맞지만 측면에서도 치아가 이렇게 아주 찰지게 맞질 않아서 음식 씹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그 불편함이 있겠죠. 특히 왼쪽, 이쪽은 좀 더하죠.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턱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환자의 오른 얼굴은 주걱턱, 왼쪽 얼굴은 약간의 무턱, 그렇게 형성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교정을 하면 이거 그냥 얼굴은 그대로 있는 거죠. 반대로 수술하려고 해서 얼굴뼈를 수술하려고 해도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정이 아니고 수술을 위한 교정이에요. 그래서 치아를 보면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듯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세운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그러니까 치아가 옆에서도 봐도 반듯하게 오히려 지금 아래 치아는 이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치아는 충분히 빼줘야 돼요. 왜? 여기에 수술 교정 전에 치아가 뒤로 넘어져 있거든요. 그걸 반듯하게 해줘야지만 수술 후에 치아의 모양뿐만 아니라 얼굴, 턱뼈가 반듯하게 수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 전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 기간은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할 때 제일 그 무서워하는 게 이제 부작용도 이제 무서워하지만 하나의 번거로운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양악수술을 하고 애써서 마음을 잡고서는 이제 병원을 찾아서 수술 뭐 다음 달이면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교정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데 교정을 잘 해서 이를 바르게 해서 턱 수술을 해야지 이게 결과가 좋습니다. 꼭 가다 보면은 이거를 턱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치아를 맞추면 되겠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좀 그거는 그냥 기대지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턱을 예쁜 자리로 놓기 위해서는 치아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옷을 우리가 만들 때 옷감이 구겨져 있으면 옷을 바르게 만들 수가 없어서 팔다리가 잘 안 맞고, 또 팔다리가 겨우 맞는다 그래도 지퍼가 잘 안 잠기죠. 이렇게 울어서. 그래서 우리가 양악 수술할 때, 턱 교정 수술할 때는 이렇게 미리 교정을 해서 우리가 수술 준비를 한다. 그리고 보통은 한 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좀 힘들겠지만 수술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CT를 수술 전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위턱이 삐뚤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래턱은 더 삐뚤어져 있고, 턱끝은 더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 광대는 좀 우측에 비해서 좀 큰 편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쪽은 볼록 렌즈가 없고 여기는 오목 렌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 있을 때는 첫 번째로 고쳐야 되는 게 축, 엑시스를 고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길이, 세 번째로는 볼륨을 고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턱뼈 안에 치아도 심겨져 있고, 우리가 신경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무 깎듯이, 그 다음에 조각하듯이 마구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을 맞추고 길이를 맞추고 볼륨을 맞추는데 양악 수술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볼륨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안면 윤곽으로 수술하게 되더라도 그걸 꼭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면 비대칭을 수술할 때는 어느 정도 비대칭이 좀 남는다는 거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을 좀 복잡하게 디자인하죠. 그래서 위턱 수술하고, 그다음에 아래턱 수술하고, 그 아래턱 수술할 때도 이쪽은 IBR로, 이쪽은 SSR로. 왜 이쪽은 IBR로 하냐면 이쪽이 볼륨이 크거든요. 볼륨이 크니까 볼륨을 줄이는 데는 IBR로가 좋아요. 그리고 수직적으로 이쪽이 길거든요. 수직적으로 길이를 줄이는 데는 IBR로가 좋아요. 이쪽은 SSR로 하죠. 왜 SSR로 하냐면 이쪽은 약간 무턱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 턱이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IBR로는 턱을 줄일 수 있어도 길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은 IBR로, 한쪽은 SSR로. 물론 상악도 수술했죠. 그 다음에 턱끝도 수술하고. 그래서 조금 복잡하죠. IBR로, 그 다음에 SSR로. 이렇게 수술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그 수술하는 영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쪽이 나오니까 이쪽을 좀 줄이고, 이거는 수술할 때 사용하는 와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할 때는 치아만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기 위해서 와퍼를 만들고, 환자의 그 좌측은 SSR로, 우측은 IBR로. 이제 영상이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가 CG를 이제 좌우로 다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턱을 해서 맞추고, 턱끝도 이 SSR의 수술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정을 해야 됩니다.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턱끝에 대해서 이제 IBR로 턱끝에서 제니오플라스티를 하는데 이제 좌우로 맞추는 제니오플라스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했어요. 조금 무섭지만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얼굴이 반듯하게 잘 안 돼요.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수술한 지 한 직후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 IBR 한쪽은 뼈가 이렇게 세 동강 나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SSR 한쪽은 이 뒷부분을 한 번 더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레트로몰라, 그 치아 뒤쪽에 한 번 더 자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얼굴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고 관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를 부위를 보면은 광대를 수술했죠. 광대 수술했어요. 이쪽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만 조금 넓어져 있기 때문에 좀 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수술한 후 상태,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상태죠. 그래서 처음에 수술한 직후에는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나중에는 다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악 수술하면 뼈를 이렇게 많이 자르면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몸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수술도 재생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지만요. 그 범위 내에서 수술하면 마치 그 나무가지가 자라듯이 그 뼈가 잘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얼굴이 바르게 되죠. 얼굴의 그 붓기는 환자들마다 그 얼굴의 두께와 얼굴의 그 얼굴살의 두께랑 얼굴살의 그 어떤 뭐 그러니까 탄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늘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쌍꺼풀 수술만 하더라도 그 흉터가 정말 자연스럽게 보이려 그러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걸리는 거, 그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 뼈를 움직이면 얼굴살이 움직인 뼈에 다 그 적응을 하고 잘 붙을래 그러면은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교정이 끝난 거예요. 교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치아가 잘 맞게. 물론 지금 수술을 했지만 이런데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데 잘 맞지 않아요. 왜냐면 턱을 척하다 갖고 맞췄는데 어떻게 치아까지 24개 치아를 8개죠. 28개 치아를 잘 맞추겠어요. 그게 착하다 하고 맞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치아 교정을 계속해서 이 치아를 좀 더 긴밀하게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수술 후 교정인데 보통 뭐 한 6개월에서 또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술 후 교정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교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생활하거나 운동하거나 그럴 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정이 다 끝나면 이런 상태로 이제 치아가 잘 맞게 되고 얼굴도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환자도 이제 완벽하게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여서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봐서 비대칭을 모를 정도가 되고 치아도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어떤 비대칭이 심할 때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그 수술의 그 시작서부터 그러니까 수술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교정을 잘 받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달 동안 우리가 그 치료 후 수술 후 어떤 치료 후 그 수술 후 치료는 뭐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뼈가 잘 낫고 있나. 그래서 병원에 한 1 내지 2주 정도 간격으로 한두 달 다니게 되죠. 그래서 뼈가 다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교정을 시작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비대칭이 심해서 우리가 표정을 짓거나 그럴 때 제대로 표정을 지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치아가 어긋나 있어서 그 음식은 뭐 찢는데 혹시나 조금 단단한 음식은 잘 못 씹고, 그다음에 웬만한 음식은 잘 씹을 수 있지만 어긋나 있어서 밖에서 볼 때 좀 그로테스크한 형태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선 얼굴도 바르게 되고 치아도 바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안면 비대칭에 있어서의 그 양악 수술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양악 수술에 대한 그 효과, 그다음에 수술점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